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이제 첫 장에 보여드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 03월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자동 플레이 되는 영상이 2020년 3월 13일 외부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2020년 3월 초서부터 지속해서 공유를 했던 얘기죠.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속해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로써 가설을 전달드린 게 아닌 숫자로 표현된 경제 및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검증된 내용을 공유를 드렸었죠. 그 시기로 이제 되돌아가 보기로 해요.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1번으로 명기한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2020년 3월에 가격 조정, 금융시장의 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기에 가격이 급락하는 가격 조정, V자 패턴을 갖죠. 두 번째는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과 같이 단기에 급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무쇠소 뚜껑을 엎어 놓은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기간 조정의 특징을 갖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 지우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2020년 3월에는 가격 조정 V자 패턴이 나타나게 된 건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 때나 할머니가 야, 요번에는 V자 간다. 다들 전화해. V자 가는 거야. 다른 날에는 야, 요번에는 V자 갔었으니까 안 속을 것 같아. 무쇠소 뚜껑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를 않죠. 코미디죠. 왜 V자 반등이 나타나게 됐을까? 2019년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얘를 이제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파란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기업 이익이 침체세를 나타나게 돼요.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침체가 되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라고 표현되는 주식 가격도 연동돼서 하락해야지 되죠. 근데 2019년 말에는 주식시장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의 금융시장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이 되게 되면서 주요한 금융상품들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베팅이 구축이 되어 왔었고, 이전의 상한 수준을 넘어서 2019년 말에 이와 같은 오버슈팅 현상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달리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반대로 주요한 금융상품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는 시기였었죠. 오버슈팅이 나타난 시기가 밑으로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이 안 됐더라도 금융시장은 하방으로 내리꽂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됐죠. 이미 충분한 기간 동안에 하방 변동성에 대한 베팅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절묘하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절묘한 시기에 하방 베팅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매우 강력한 공포 소재, 실제 경제를 멈춰 세우게 되는 코비드-19이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과 정확하게 시기를 맞물려서 발생이 됐죠. 향후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즉 하방으로 내리꽂을 것을 이전에 충분히 베팅을 해 놓고 나니 코로나19가 밑으로 하방으로 밀어주게 되니 V자 반등을 만들면서 조정이 끝났죠. 근데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로 하방 베팅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냈죠. 충분한 하한 임계 수준까지 수익을 내게 되면 포지션은 이제 반대로 베팅이 되게 돼요. 왜? 여기에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됐고 이 기간 때 수익 실현이 되게 됐고, 충분히 하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또 여기서는 선물 매수 포지션, 향후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되기 시작하니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만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첫 번째 이상한 현상은 2019년 말에 실물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는데 주식시장만 오버슈팅을 나타낸 것. 두 번째 이상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실물 경제, 미국 경제가 멈춰서서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셧다운돼서 주요한 경제 지표 실적이 다 악화되는데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원리예요. 이 변동성이 이와 같이 작용을 하게 되게 됐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다른 금융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이 첫 번째 자료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적어놨어요. 금융시장의 유명한 이들의 주장과 파생시장 포지션 변화. 지금도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급등하니 고물가 속에 장기 경기가 침체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임박했다. 나는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20년에는 지금의 공포 소재를 넘어서 경제대공황을 넘어서게 되는 경제 충격이 다가오게 된다. 이미 실물 경제가 멈춰선 것은 약하고 경제 대공황을 넘어서는 경제 충격, 금융시장 폭망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전파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서 경제 폭망하고 금융시장 폭망한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뽕빨 난다. 주장했죠. 여기가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예요. 아니 왜 지금 미국의 만기도 6월에 끝났고 6월 13일에 미달라 선물 만기도 끝났는데 왜 안 들어왔습니까?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도 여기 검은 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시장은 추가적인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더 진행되게 됐어요. 왜? 2019년 말에 오버슈팅을 통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 2020년 3월에 얘가 진짜로 빠지게 되게 되면서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포지션 전환, 즉 돈을 집어넣었던 것을 그것을 빼서 다른 포지션으로 돈을 집어넣게 되는데 우리와 달리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이 충분히 요구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 여기에다 적어놨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앞서서 요 그림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포지션이 이제 상방 포지션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돈이 이제 상방 베팅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주식시장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 시기에 지금이라도 2020년 상반기의 주요 뉴스들을 이제 검색하게 되면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경제 충격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악화될 것이다.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주장을 보고 가격 차트로만 모든 것을 판단 내리고 싶어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거 봐라 내가 그래서 말했던 거를 지금 유명한 사람이 말해준 거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엘리어트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남았어요. 지금은 인버스 또는 인버스 2배수 3배수를 사야지 대박 납니다. 지금 들어가면 상방 베팅했다는 깡통 찹니다. 거짓말이었었죠. 이와 같이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을 때도 시장은 아직 하방 베팅에 들어갔었던 수익 난 것을 빼앗고 상방으로 전환시키는데 그 자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됐고 그 이후에 시장은 이와 같이 검은 선으로 나타낸 것 같이 출렁이면서 갔어요. 2020년 상반기에 지속해서 지금도 시장이 반등했지만 또 빠진다. 엘리어트 하락 파동이 남았기 때문이다.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경제 충격이 남았다. 임박했다.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말했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자료로 되돌아가게 되면 반등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상반기부터 진행되게 됐는데 매우 빠르게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했고 2020년 3분기서부터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가 종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경제 개선세가 시작됐어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이익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자 반등을 만들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자 선물 매수 포지션은 주도 포지션으로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끌어 왔었죠. 뒤에 자료 잠시 이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2020년 3월에 가격 조정을 만들 때 파생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말하는 선물시장과 파생시장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파생시장이라는 것은 또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옵션 시장은 한 달 단위의 변동성, 선물 시장은 세 달 단위의 변동성을 만들어요. 2020년 3월 초에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되게 됐을 때 글로벌 옵션 지수는 이와 같이 파란색 선에서 빨간색 선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옵션 지수라는 것은 파란 선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고,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면 하방으로 움직이게 돼요. 즉 2020년 3월에 이와 같이 가격 조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것에서 수익이 나니,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것을 포지션이 전환이 되게 됐고, 이 반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죠. 그 기간에 파생시장도 연동돼서 상방 변동성으로 돈이 이동되게 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 3분기서부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이후부터, 특히 2021년부터는 미국의 기업 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적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실물 경제 개선세가 지속됐죠. 파생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과도하게 하방 베팅으로 돈이 이동하지를 않았어요. 옵션 시장 속에서는. 근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 문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상승세가 진행되는 2020년 하반기에도 주요한 언론들과 유명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2020년 상반기 때 분명히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경제 충격과 금융시장 폭망이 진행이 됐어야지 된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행정부가 매우 격하게 코로나19 경기부양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경제 충격이 연기됐다. 2020년 하반기가 되게 되면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즉 미국의 상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던 기업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게 되면서 2020년 하반기에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게 되게 되면서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제대공황을 넘어서게 되는 경제 충격과 금융시장의 폭망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자 상반기 때 엘리어트 파동, 하락 파동 남았다고 말했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가 하반기 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가자 다시, 이거 봐라,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냐, 하락 파동, 엘리어트 하락 파동, 내 분석에서는 여전히 남았다. 지금도 인버스 2배수를 사야 된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다 깡통차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지 되는 것은, 파생시장에서 포지션이 하방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돈이 이동되는 기간 동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경제대 폭망, 즉 사람들에게 하방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공포감을 만드는 인터뷰를 계속하죠. 왜냐? 큰 돈을 들여서 포지션을 상방으로 바꿔가게 되고, 이 변동성, 대중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대중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흐름을 만들어야지 변동성을 통해서 마진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유명한 사람들은 늘 파생시장의 포지션이 전환될 때 반대로 주장을 해왔어요. 2020년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경제대공황 충격이 더 발생이 되게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파생시장의 돈은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구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2020년 상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대중들로 하여금 하방을 바라보게 하고 공포감을, 추가 하락 변동에 대해서 공포감을 만들게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각종 말로서만 주장하는 분석과, 그들은 단 한 번도 수치상으로 검증을 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죠. 왜냐?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의 주장에 많은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이죠. 2020년 상반기에도 현재와 분위기가 똑같았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2군데, 블로그 1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